자, 이어서 잘못된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에 걸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기호가 아닌 가치 판단이 가능한 명제로 글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명제들이 모여 있는 게 논리고 논증이고, 논증에는 연역과 귀납이 있다. 그래서 과학적인 이공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귀납 논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또는 글을 쓸 때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는 잘못된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글쓰기를 할 때 이런 행위들은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애매어의 오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어들을 애매하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나 표기상의 문제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사용되는 모호한 낱말, 즉 우리가 얘기하는 동음이어요. 동음, 음은 똑같은데 소리값은 똑같은데 이의 다르다는 거죠. 뜻이 다른 그걸 쓰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죄인이 되겠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야 돼. 따라서 모든 인간은 감옥에 수감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죄인이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감옥에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를 얘기했냐면 실질의 감옥을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곳에서의 감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애매어의 오류다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강조의 오류.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당한 오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내 물건에 손대기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그럼 바른데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강조의 오류입니다. 이제 문장 전체들을 이제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의 오류. 그다음 두 번째, 성급한 일반화 요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또는 둘이라고 간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제한, 그 다음에 대표성을 결여한 사례 등 이게 제일 중요하죠. 특수한 경우를 뭐로 보는 겁니다? 일반화시키는 거죠.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경우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 한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네모난 동물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다른 동물 코끼리 엉덩이를 만지면 동그란 동물이라고 주장할 거다. 이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요동시라는 게 있습니다. 요동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동에 있는 돼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동에 사는 중국이죠. 요동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뭐가 생겼냐면
흰 돼지가 생긴 겁니다. 요동에는 전부 다 뭐밖에 없어? 검은 돼지밖에 없는데 자기 집에서는 이상하게 흰 돼지가 생긴 겁니다. 흰 돼지가. 그래서 이거 신기한 현상이다라고 해갖고 이거는 황제에게 보여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대부분의 돼지들이 검정색인데 이 돼지만 흰색이기 때문에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황제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요동에서 그 흰 돼지를 싣고 천자가 있는 황궁으로 향하죠. 황궁으로 이제 도착해서 이제 딱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돼지밖에 없어? 흰 돼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급한 일반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뭐를 쳐다본다고 한 부분만을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 동정심에 호소한 오류. 이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메일을 보낼 때 제일 많이 보내는 겁니다. 시험을 못 쳤다는 거죠. 시험을 못 치거나 어떤 것들을 하는데 동정심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동정심을.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오자 났네. 이 예입니다. 이게 학생들 시험지 보면 대부분 이게 제일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건 오류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시험을 못 쳤습니다. A 학점을 받으면 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 휴학해야 됩니다. 선체 부탁합니다. 이거 전부 다 이제 동정심에 호소한 오류죠. 제일 많이 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장학금을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죠. 저 학점 주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도 끊임없이 이제 A 학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학점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동정심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ROTC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넣으면은 ROTC 못 가요라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제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힘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불안, 압박, 공포 이런 걸 느끼게 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이 나라에서 추방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힘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은 오류죠. 그죠? 말 안 들으면 쫓아낼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경험 없나? 많을 건데 부모님이 이제 뭐 밥 투정을 하면 이제 거지가 잡아간다더라. 뭐 이런 거. 쫓아낸다더라. 뭐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힘에 호소하는 오류가 될 거고요. 그다음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이거 진짜 많아요. 이거는 제가 심심하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단지를 열심히 보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단지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오자 찾고, 그죠? 잘못된 글자 찾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 그 전단지나 이제 광고 문구에 굉장히 많죠. 이게 뭐냐면 전문가의 전문 영역에서 벗어나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에 호소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옥매트는 나사에서 인정한 옥매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게 나사에서 옥매트를 인정할 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옥매트가 나사에서 인정을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광고 문구 보면 굉장히 많은 형태입니다. 뭐 미국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다. 미국 FDA에서 승인 난 음료수라고 해서 뭐 무조건 좋은 음료수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가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다. 정치가가 경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야구 선수한테 축구 해설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도 우리는 그런 오류들을 자꾸만 범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네 번째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인신공격의 오류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런 수준 사상적 이유를 들어서 잘못됐다거나 혹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무가치하다. 그는 사형을 받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이거 우리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전과 몇 범이라더라. 이런 걸 자꾸만 얘기한다는 건 인신공격이 오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무조건 거짓말을 할 것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말만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일관되게 뭐 인신공격의 오류를 겪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원천봉쇄의 오류입니다. 원천봉쇄의 오류라는 거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어떻게 한다? 없애는 거죠. 아예 없애면서 내 이야기의 주장, 근거들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나의 주장은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내 주장은 옳은 거고 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강조한 이유는 이거 글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발표할 때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우리 조가 쓴 글이 무조건 타당하다라는 그리고 무조건 옳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 당의 주장이 정치하는 사람들요. 우리 당의 주장은 무조건 옳은 거고 남의 당의 주장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단어 또는 문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문장들은 쓸 때 또는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팀 구성과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만입니다. 토론의 중요성입니다. 제발 얘기하는 게 나의 논리와 다른 사람의 논리가 만나서 새로운 논리를 구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스럽게 봐야 되는 건 이 논리와 논리가 충돌됐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값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 결과값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할 것인지 내가 퇴보를 할 것인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학점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좀 더 나의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을 거치면서 내가 좀 더 논리적인 성숙, 그리고 타당한 모습, 그리고 토론을 임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이 토론을 통해서 나의 논리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자세가 나를 키우는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뭐가 좀 이상합니다. 잠깐 끊었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자,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는 요까지가 이제 요번 주 주차고요. 시간이 아직 10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요번 주차는. 그래서 앞에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첫 번째 요거 요약하는 거. 그래서 이 요약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기말고사에 한번 반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어떤 형식으로 낼지 이런 형식으로 한번 내보든지 그래서 형식적인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요약하기를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말고사 때 좀 더 좋은 점수를 솔직하게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은 써봤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서는 필요 없고 결과 보고서도 한번 보시고 조별로요. 도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일단은 뭐 다음 시간에 모여서 이제 일단 개요부터 한번 짜봐야 되겠죠. 개요부터 한번 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쓰고 나서 이거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쓰고 나서 도어에 제출을 하면 이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이제 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보면서 일단은 이거를 온라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이 이제 많은 시간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주차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원래는 이제 항상 이제 샘플을 보여드린 이유가 샘플을 보면서 이제 자꾸만 이제 모방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용의 모방이 아니고 형식의 모방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형식을 어떤 식으로 모방할 것인지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전개 그리고 논리적인 표현 어떻게 하면 좀 더 논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비논리적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제와 결론, 이유와 주장. 하나의 단락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단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주제 문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주제 문장이 결론,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주제 문장 뒤에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뒷받침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다 전제를 세우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이유를 내세울 수 있는 요게 이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충족이 돼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증이라는 건 그거 어떤 주장에 대한
주장과 근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글쓰기가 얼마나 타당하고 합당한 건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뭐가 아니다. 기호가 아니다. 기호가 아니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글들은 전부 다 명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쓰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글은 뭐가 아니다. 문학 작품을 쓰기 위한 글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논리적인 글이고 그 논리적인 글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글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야 된다? 참과 거짓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글을, 그런 문장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우리 조는 연역 논증을 쓸 것이냐, 귀납 논증을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전제에서 개별적인 이야기로, 귀납 논증은 개별적인 이야기에서 일반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논리에 조금씩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대학생으로서의 글,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의 글, 이런 것들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 명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요거는 제가 요번 주에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막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이제 글 쓰는 거 보면서 제가 대면 강의에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논증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이라도 올바르게 배워두면 우리가 조금 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대학생으로서의 글, 좀 더 이제 논리적인 형태의 글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못된 논증들을 계속 한번 쳐다보는 게 필요하다. 잘못된 논증들을 자꾸만 쳐다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혹시 내가 쓰고 있는 글들이 이런 오류에 해당하는 글이 아닌지, 그리고 잘못된 형태의 글을 쓰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선 한 가지 전제가 깔리긴 깔립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장의 형태로 보면서 자꾸만 이런 문장을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애매의 오류, 동음 이어를 써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죄인은 감옥에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강조의 오류. 그래서 한 문장만 탁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문장만 탁 집어서 이야기를 해갖고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희화화시키거나 하는 거죠. 내 물건에 손을 대기 말봐. 그럼 손을 강조해서 발은 대도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제일 많은 거요. 그 다음에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
그 다음에 이제 힘에 호소하는 오류,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그리고 인신공격의 오류, 원천봉쇄의 오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글을 쓸 때 어떻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면 강의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원활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요 연습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